사회자당의 응급상담. 네, 안녕하십니까. 권차장의 응급상담 대타 사회자 이종규입니다. 우리 사회자 이승진 씨가 이 생활과 건강에서 일을 해야 되는 일로 제가 지시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본격적으로 응급상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다운동에서 생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우리 산장호님께서 생 리플을 다셔서 질문해 주십니다. 그 내용이요. 일본 원전 사고 해역에서 수산물이 수입 허가가 났다고 그러는데 수입되고 있다면 사실인지, 그리고 언제부터 그게 수입되고 있었는지, 그리고 유통은 어찌 되고 있는지 궁금하시다고 이렇게 응급상담을 해주셨습니다. 응답 권차장 말씀해 주십시오. 예, 먼저 유통 현황을 우리 유통업계에서 4년간 일하시는 분이 좀 먼저 이야기를 예. 본인 소개 먼저 좀 하시고. 본인 소개할 기회를 안 주셔서. 그러시네요. 예, 동서주가 관련된 거라서 지난 그 응급상담 이후로 두 번째 참여하게 된 김동희라고 합니다. 생선 파트 보장. 생선 파트 보정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막 떨어지거든요. 예, 하십시오. 그 카메라 제 카메라인데 마음에 안 드네요. 예, 스마트폰 한 대가 된다. 예, 성이 지금 밀었습니다. 행님 거꾸로 돌렸습니다. 정확하게 그 방사능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정확하게 뭐 물건들이 얼마나 수입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여전히 뭐 고등어라든가 뭐 특히 생태 같은 경우는 거의 일본산이잖아요. 그리고 국산이라는 게 거의 없잖아요. 우리 뭐 기후 문제라든가 어업협정 문제 때문에 생태는 거의 명태는 안 됐죠. 네, 그렇죠. 100% 지금 이제 일본산이라고 보면 되고, 또 명태가 일본산이면 거기 관련된 뭐 제품들은 다 일본산일 것이고, 뭐 고남젓 그것도 그렇죠. 고등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꽁치도 거의 대부분이 다 일본산입니다. 국산 꽁치가 있는데,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가공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통조림. 통조림 그런 거 말고, 그 오랫동안 유통 단계에서 우리나라 꽁치 같은 경우에 사실 꽁치가 금방 깔이 가거든요. 잡아서 이제 마트에서 팔 때 보면 하루 이틀 되면 꽁치가 그 선도가 떨어지는데, 이거는 아주 특수하게 희한한 그 염수 처리를 해서 그게 굉장히 오래 가요. 예, 그런 약도 사용합니다. 실제로. 그 약 이름이 뭐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예, 그런 걸 이용해서, 그러니까 뭐 굉장히 다양한 생선들이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그 가격 비교에 따라서 많이 들어왔고, 지금도 아직 여전히 많이 유통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그 농성안부 이제 공식 발표를 보면 작년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이 한 절반 가까이 줄었대요. 아무래도 원전 사고 영향을 해서 잘 안 사먹겠죠. 사실 마트에 들어와도 잘 안 사먹고 뭐 이런 게 있어서. 내가 수입업자가 안 가고 시즌이 그런데 뭐 저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좀 문제는 우리나라 수산물도 타격을 받는 수도 있다는 것이 사실은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수산물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 하락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일본 산물에 돌아다니는 애들이니까.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사실 좀 고민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럼 정부가 잘 발표를 잘 대처를 해야겠죠. 우리나라 수산업 하시는 분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쨌든 뭐 질문하신 걸 보니까 제가 원래 우리 취지가 좀 재밌게 웃게 대충 이런 거였는데 너무 진지한 질문이라서 제가 피치 못하게 농수산부 보도자료 이런 걸 다 찾아봤습니다. 이 내용 관련해서. 높으시더라고요. 배우님들께서. 그래서 보니까 현재 일본산 그 수산물을 수입을 하고 있고요. 수입하는데 매 건별로 검사를 하고 있답니다. 방사능 측정을 이렇게 해서 샘플을 채취하겠죠. 보통 일본산 수산물이 이제 부산항으로 들어오거든요. 부산으로 들어오죠. 부산에 있는 항구로 들어오는데 거기 금역수에서 가서 샘플링을 해서 이제 하고 있고요. 근데 대충 이때까지 뭐 그 기준치 이상 돼서 반품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로 보도 제가 접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뭐 기준치 미달 이래서 다 들어오고 있는데, 주로 뭐 아까 명태 이야기했는데 그 냉장 명태들이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그 수산물 외에도, 일본산 수산물 외에도 우리나라에서 잡은 원양에서 잡아오는 것도
일주일에 한 번씩 주 1회 정도 검사를 한답니다. 그건 건별이 아니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수산물 말고 그냥 농산물 같은 경우도 일본에서 수입되는 거는 수입 잠정 조치도 하고 검사도 하고 뭐 이런 정부에서 그런 걸 하고 있고요. 보니까 후쿠시마, 치리현, 분마현, 뭐 이바라키는 옛날에 쌀 유명한 게 아닌가요? 그런 것 같은데. 뭐 이런 동네 거는 잠정 수입 중단 조치되어 있는 상태로 이제 정부에서 이제 발표를 하고 있고, 이제 국민들이 신뢰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결국 또 문제 제기를 또 많이 될 거 아닌가? 말씀드렸듯이 건배로 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생선을 가져다가 이렇게 한 7월에 채취해야겠죠. 7월 채취해서 검사를 하게 되는 건데, 실제로 이제 그 시로 외에 다른 게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어차피 샘플링 아닙니까? 전수조사는 할 수 없는 건데, 상품, 물고기에 전수조사한다고 물고기에 들어가고, 폼에다 떼야겠는데, 그건 뭐 불가능한 일이고, 전수조사가 샘플링을 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의심의 눈치를 여전히 가지고 있고요. 얼마 전에 환경운동연합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제목이 이러네요. 일본산 수입 명태, 방사능 검사는 오직 생선살 1kg 뿐. 아, 생선살에서만 하는 거네. 내장하고 배가리 좀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한다면, 그래서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전면 수입 금지 조치해야 된다. 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국제무역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는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유 때문에 수입 조치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갈등의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안전성에 대한 문제는 계속 제기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수산물은 뭐, 아까 들어올 때 이제 그런 검사를 거치고 있는데, 그 외에 원산지 확인이 안 되는 가공식품류들이 일본을 거쳐서 들어오는 것이 많다라고 해서 문제 제기된 게, 대체로 뭐 어떤 게 있나요? 뭐 일본 수입 식품, 과자, 술 이런 게 있는데, 보니까 아까 말했던 후쿠시마, 분마, 고치키, 이바라키, 치바 이런 거 외에 다른 지역, 뭐 이와테, 미야키, 사이타마 이런 데는 이 방사능 오염 지역이랍니다. 이 지역도 보면 농도의 차이는 있겠죠. 그런 데서 수입되는 물품은 그대로 다 들어오는 거죠. 또 그것들이 가공을 거쳐서 뭐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특히 가공이 돼버리면 검사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그런 걸 가공해서 들어오고,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일본을 거쳐서 들어오는 가공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좀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고, 그래서 전반에 방사능에 관련 일본에서 들어온 식품의 전반적인 안전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이제 우려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김동희 씨 이야기 들어보면 일본 수산물이 광범위하게 이렇게 나왔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지? 그렇죠. 예. 혹시부터 명태 뭐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뭐 아까 말씀하신 단정 수가 다른 거죠. 줄어들긴 했지만, 양으로 그렇지만 어떤 분포로 봤을 때는 양으로 보면 그렇지만 어떤 그 수산물의 분포로 봤을 때는 광범위하게 우리 마트나 뭐 시장에 나와 있다고 봐도 그러니까 모든 종류가 일본에 전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물고기도 잡히는 게 다를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만 잡힌 생선이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가 원양 가서 잡아오는 것도 있을 것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명태 이야기 나왔는데, 명태 같은 게 이제 우리나라 소비가 굉장히 많은데, 그 전 세계적으로 명태 먹는 나라가 거의 제가 몇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우리 명태 관련된 우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수입이 많이 되고, 지금은 이제 그 원전 사고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입이 되고 있는 거죠. 양이 줄었을 거지. 그렇게 좀 뭐 아무래도 이제 불안하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건 러시아 명태가 잡히거든요. 북양 쪽에. 그렇죠. 그게 똑같은 바다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잡혀 들어오는 거는 이런 검사가 할 텐데, 할 건데. 러시아로 통해서 들어오는 건 검사를 안 할 거 아닙니까? 그 안에 이런 것도 사실 더 문제인 것 같아요. 따져보면. 원양산들은 한 번씩 검사하신다며. 그게 러시아에서 수입되는 이거 건들도 안 할 거 아닙니까? 안할 거라고. 들어올 때마다 검사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일본하고 러시아는 요 위에 같이 바다를 같이 고명태가 고명태일 건데.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장 중에 하나가 북태평양 어장이거든요. 그 북태평양 어장이 동해를 비롯해서 오츠크만 있잖아요. 요 일대예요. 그 일본, 러시아, 우리나라 한반도 북부 지역이 다 포괄되는 지역인데, 그 해에서 잡히는 물고기들이 비슷하죠. 특히나 이제
독일에 제외하고 5척회와 일본 북쪽에 연결을 해요. 여기서 잡히는 건, 일본에서 잡히다 들어온 건, 이제 그런 방사능을 조사를 할 것이고, 러시아에서 걸쳐서 들어온 건, 그건 제도 되는가, 그건 잘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해소가 되셨습니까? 수입이 되고 있고, 그리고 유통이 되고 있고, 그리고 나름대로 검사도 하고 있는데, 신뢰할 수 있을지, 그거는 확실히 국내산 수산물을 사용해야죠. 그렇죠. 드셔야죠. 그렇죠. 웬만하면 이거 사람들이 사람들과 이런 물어보시고 또 표적아리에 확인해 보시고 웬만하면 500원 주소라도 근데 그 약간 좀 딴 얘기인데 고등어 같은 경우에 국내산하고 이 일본산하고 가격 차이가 2배 이상 납니다. 그래요? 일전에 고등어 한 마리가 아, 만원 정도 한 적이 있어요. 8,000원에서 10,000원 정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진짜 이 고등어 생선을 먹어야 되는 엄마의 마음, 그러니까 애를 줘야 되는데 그 가격이 4,000원과 8,000원, 10,000원 이랬을 때 굉장히 좀 차이가 날 텐데 좀 많이 그렇겠습니다. 네,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그렇게 하네요. 그럴 때 이게 4,000원을 돈을 2배를 주더라도 그 방사능에 오염됐다라면 피해가 굉장히 클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자연 상태로 방사능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천상에 더 강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살에서 1kg 좀 떠가지고 먹는 게 아니고 내장, 대가리부터 해서 그 표본 척추를 그렇게 해서 거기서 나오는 중간 데이터를 받고 발표를 해야죠. 그리고 좀 검역을 좀 더 하는 것으로 우리가 뭐 요구하는 거든지 아니면 뭐 아까 말했던 환경시민단체에서 수입,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자체를 전면 금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환경단체가 어차피 샘플링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안 된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산장호님 의문이 해소되셨습니까? 그리고 의문이 해소 안 되시더라도 더 이상의 기회를 요구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또 해결해보시고 만약에 해결해보시고 우리 말이 틀렸으면 바로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바로 수정합니다. 다음 근거를 찾으십시오. 이상 원차장의 응급상담 울산 아니죠. 일본산 수산물 유통되고 있는가 그리고 믿을 만한가에 대해서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했다는 말이야. 알겠습니다. 김성태 수고했다. 마지막 좋았어. 알겠습니다. Sunny side, line of sunny side, line of side of the street that's sunny.